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람들 많이 안 계신데, 그래서 썰 계속 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인스타 같은 SNS 하나가 여러 사람 조지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인들의 개개인의 인생이 뭔가 좀 안 좋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경제가 어려운 거, 뭐 살기 힘든 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저 인스타 같은 SNS가 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남녀, 그 중에서도 20대, 30대 여자분들이 인스타를 통해서 뭔가 힐링을 받고 뭔가 좀 공감을 얻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약간 피량적이고 오히려 자기 인생을 뭔가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오히려 저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사례들이 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분들이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인스타 같은 데 보면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고 왜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막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다 살기 어렵잖아. 그런데 인스타에 보이는 모습들은 뭔가 할 것 다 하고 사는 사람들 같아. 뭔가 인지 부조화가 좀 심하게 일어납니다.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현실에서 알고 있는 게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켜요, 인스타를 보면.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인스타가 뭔가 잘못 알게끔 만드는 거예요. 잘못 알게끔.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화되어 있고 객관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알고 있는 경험치나 어떤 지식들을 이 SNS가 좀 뭉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현실에서 뭔가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인스타를 통해서 뭔가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자꾸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뭔가 좀 사치품이나 아니면 이제 돈이 많이 나가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비하는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원래 인스타가 있기 전까지는 해외여행 같은 것도 잘 몰랐고, 명품 가방 같은 것도 여자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인스타에 올라오는 사진들 보면 명품 지갑, 명품 가방 같은 것도 많고, 그리고 어디 해외여행 가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코 얘기하지만, 여자분들이 지금 해외여행을 쉽게 갈 수 있을 만큼 경제 상황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런 것들에 내가 돈이 많이 벌지 않는데 저런 것들에 돈을 쉽게 쓰다 보니까 돈이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뭔가 뭐 할 것 다 하고 사시는 분들, 뭐 명품 가방을 산다거나 아니면 뭐 여행을 가시는 분들 중에 지금 현재 금전 사정이 넉넉한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넉넉할 수가 없죠. 말이 안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뭐 여러분들 인스타에 뭐 활동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뭐 우리랑 뭐 별반 다를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분은 직장 다니거나 아니면 직장을 안 다닐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왜 그 비싼 물건을 못 사요? 내 월급이 뻔하잖아. 내가 저걸 사버리면 이번 달 뭐 적금 못 넣잖아요. 다음 달 어떻게 삽니까? 그걸 쉽게 못 사잖아요. 근데 인스타에 보면 그런 가방 쉽게 보여. 그럼 저분들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미래 구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사치가 심하다는 겁니다. 뭔가 요즘에 보면 어떤 그런 명품을 산다거나 아니 쇼핑을 한다거나 이런 여행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관대해졌어요. 원래 관대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경제 상황이 실제로 안 좋아요. 뭐 직업적인 부분이나 취업 시장이 안 좋아. 남자도 안 좋지만 여자는 더 안 좋아요. 더 안 좋은데 그런데 돈을 쓰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뭔가 이제 소비를 하고 이 사치 부리는 분들 중에 실제 경제 상황이 좋은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겉으로 그렇게 뭔가 하고 다니는 거 보여줄수록 현실은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스타에서 뭔가 행복한 적, 뭔가 그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단번에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단번에 판단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열설적으로 현실이 안 좋기 때문에 남들한테 있어 보이려고 사진을 올린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내가 행복하고 즐거우면 굳이 사진을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들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행복하면, 내가 즐거우면 그걸로 족한 거지. 그걸 굳이 사진을 몇 장 찍어서 남들한테 어떻게 나 행복하지? 나 즐겁게 사는 거 어때? 이렇게 자꾸 보여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꾸 어떻게든 행복한 모습을 자기적으로 사진 찍어서 올린 다음에 자꾸 사람들의 평가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의 어떤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한 해결은 뒷전이고 뭔가 미래를 뭔가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는 자꾸 불안해지니까 좀 멘탈적으로 안 좋아지고 멘탈적으로 안 좋아질수록 SNS에 더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순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이든 뉴스든 진실만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 예로 고등학교 수능 국어에도 게이트키핑 이론이 소개되었는데요. 기자나 편집자 같은 뉴스 결정권자가 언론사에 따라 어떤 것을 기사로 쓸 것인지, 어떤 기사를 더 비중 있게 다룰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기 항목에 나와 있었습니다. 좀 더 한문적으로 표현하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보 유통 통로에 여러 간물을 관리하는 게이트키퍼가 정보를 검열하여 전달 혹은 차단 여부를 결정하는 현상 또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해요. 근데 말로는 이렇지만 지금의 게이트키퍼가 뭐냐 하면요. 뭔가 정작 알아야 될 거는 안 가르쳐주고 이상한 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는요. 뉴스가 아니에요. 약간 현실 가림막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현실 가림막.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죠. 뉴스는요. 정말 필요한 거 보고 나머지는 걸러라고 얘기하죠. 요즘에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뉴스는요. 건질 게 없습니다. 오히려 자극적이고 약간 편향적이고 그리고 뭔가 엉뚱한 것들 객관적이지 않은 것들을 뉴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영끌비트로 사람들이 왜 했을까요? 주변 사람들 꼬드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미디어가 여러분들을 계속 많이 끌어당겼습니다. 영끌하라. 영끌해. 너 뭐해? 안 하고 야, 앞으로 집값 계속 오를 텐데 앞으로 계속 개발될 텐데 다른 사람 몇 억 올랐는데 너 가만히 있을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언론 미디어에 부추겼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던 거고. 근데 이제 와서 걱정하잖아. 이제 와서. 뭔가 이렇게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아는 것처럼. 자신들이 이미 예상했던 것처럼 움직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이야. 바닥. 바닥인데 왜 봐요? 우리나라 저널리즘 지수가 꼴등이에요. 거의 OECD에서. 공정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언론이 그만큼 꾸중무의 수준이에요. 근데 그 꾸중무 뉴스 왜 보려고 그래요? 객관화되지도 않고 팩트체크도 안 돼 있고 건질 것도 없고 보고 나면 머리만 아프고 광고석 이상은 많고. 여러분 뉴스 보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나요? 해외 뉴스 같은 거 자극적인 해외 뉴스 같은 거 막 나오는 것도 우리가 해외에 있는 일을 왜 알아야 돼? 뉴스 같지도 않은 것들. 좀 요즘에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좀 기자분의 어떤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그런 기사들도 많잖아요. 뭔가 기자분들의 어떤 그런 필력이나 아니면 좀 기본적인 어떤 좀 실력은 저하되는 것 같아. 이건 기자분들한테도 안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기자분이 보통 발로 뛰고 글도 몇 번 체크하고 하는 요즘에는 오타도 많고 뭘 급하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오타도 많고 내용 정리도 안 돼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검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인터넷 기사들 보면 좀 미사여구도 안 맞고요. 기승전결이 안 맞습니다. 나보다 글을 더 못 적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 기자분들이 어떤 내용 체크도 안 하고 자기들이 몇 번씩 읽어보면서 오타 정리라든지 문맥 확인하든지 그런 걸 안 하는 것 같아.
뭐 바빠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기본적인 검토 작업을 안 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언론사나 미디어를 보면 약간 조회수에 목숨을 거는 것들이 많아요. 조회수. 그러니까 어떤 그런 미디어를 보는 국민들한테 되도록이면 객관적이고 검증이 되어 있고 알 권리를 최대한 충족시켜 주겠다 이게 아니라 뭔가 어떤 걸 건드리면 조회수가 잘 나올까, 어떤 걸 해야 사람들이 많이 낚일까,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많이 좀 가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인터넷 기사를 보면 뭔가 좀 자극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보고 나면 화가 나는 것들, 열받게 하는 것들. 특히 여러분 요즘에 보면 약간 분노를 일으키는 기사들이 많이 있죠.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 보고 나면 열받는 것들, 욕 나오는 것들. 그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런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걸 많이 봐요. 그걸 많이 보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거야. 왜냐? 여러분 지금의 미디어는요, 많이 봐야 돈이 돼요. 많이 보고 많이 표현하고 댓글도 많이 달아야 그게 돈이 됩니다. 여러분 언론사는 뭘 먹고 살아요? 사람들이 관심 먹고 삽니다. 미디어는 사람이 관심 먹고 살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많이 해야 돼. 근데 요즘에 보면 사람들도 요즘에 자극적인 거 좋아하잖아. 한국 사람들이. 유튜브의 영향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자극적이고 뭔가 좀 민감한 것들을 다루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디어들도 자극적이고 민감한 것들, 사람들이 어떤 그런 심기를 건드리는 것들, 보고 나면 얼굴이 빨개지고 열받는 것들, 그런 것들만 모아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뉴스 보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기보다는 화가 나요. 욕도 나오고. 댓글은 완전히 꾸중물이고 완전히 서로 욕하고 난리 났고 완전히. 그런 것도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약간 인터넷 기사가 화를 돋구는 용도가 돼버리고 있어. 뭔가 스트레스가 쌓이는 느낌?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인터넷 기사를 왜 봐요? 화나려고 보십니까? 재미로 봐요? 재미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터넷 기사를 보고 나서, 미디어를 보고 나서 화가 난다면 이건 내한테 객관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보고 나서 감정이 상하고 분노가 치미며 욕을 하게 되면 이거는 객관적으로 내 멘탈에 좋은 게 아닙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더 화나 있다고 하잖아요. 화나 있다고 하는데 왜 화나 있을까? 화나 있는 것들을 많이, 화를 나게 하는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거르지 않고 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평소에 화가 많은 게 아니라 화가 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건드리면 뭔가 기분이 안 좋고 뭔가 좀 욱하는 성향이 많이 보이는 거잖아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관가하는 것 중에 뭔지 아세요? 하나가 뭐냐면 멘탈 건강이에요. 멘탈 건강. 한국 사람들이 멘탈 건강은 최악입니다. 최악. 왜냐? 항상 화가 나게 하고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많이 섭취하거든요. 뭘 통해서? 이런 미디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많이 섭취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도 기분이 좋을 날이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기분이 좋았던 적이 언젠지 한번 생각해봐.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화가 났던 적, 짜증났던 적 생각해봐. 엄청 많아요. 객관적으로 엄청 많아. 우리가 기분이 좋았던 적, 웃었던 적보다 열받는 적이 훨씬 더 많아. 그럼 여러분 이게 정서에 좋을까요? 좋을 게 전혀 없어요. 매번 짜증나는 기사 보고 열받는 기사 보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멘탈은 나만 하지 않는 거야. 멘탈 건강 정말 중요합니다. 멘탈 건강. 그리고 그런 걸 많이 본다고 해서 내 인생이 유익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할게요. 제 입장에서. 요즘에 미디어는 건질 게 없습니다. 뭐 정보의 창구로 가는데 정보로서 뭔가 가치 전달하는 것들이 없어요. 오히려 허위 정보가 많죠. 보고 나면 오히려 잘못 알게 한다거나 헛짓거리하게 만드는 것들은 많지. 그럼 여러분 있잖아.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미디어나 SNS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필요한 용도, 내가 멘탈을 상하게 하지 않는 용도, 나에게 꼭 필요한 용도로 최적화시켜야 됩니다. 최적화. 그러면 사실 생각보다 미디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전 유튜브 보더라도 관심 영상 같은 거 알고리즘 다 삭제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도 사실 쓸데없는 거 많이 보게 만들어. 시간 낭비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유튜브도 좋은 영상이 많지만 사실 해로운 영상도 많아.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걸러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유튜브 계정이 있으면 유튜브에 메인에 뜨잖아. 내가 관심 영상 알고리즘 넣어주잖아. 그럼 그 알고리즘에서 필요 없는 것들, 봤던 것들을 다 관심이 없은 영상으로 다 이제 삭제해야 돼. 그러면 나중에 안 떠요. 가만히 놔두면 계속 알고리즘으로 내가 봤던 비슷한 관심도 있는 영상들만 다 모아줘. 내가 자극적인 거 좋아하잖아. 그럼 그 계속 자극적인 것만 모아줍니다.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좀 자극적인 영상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면 그런 영상을 피하셔야 됩니다. 되도록이 피하셔야 돼. 그리고 온라인에서 사실 요즘엔 돈 되는 것도 없고 건질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피하셔야 돼요. 그걸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 내가 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고 걸러내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멘탈이 좋아지고 멘탈 건강이 상하지 않으며 그나마 좀 지금 불안정한 사회에서 내가 구심점을 잡으며 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